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초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그 전에 우리가 시그널을 잡아서 최저점의 타이밍을 봐야겠죠.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들 하죠. 계속 나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 가면 바텀이 보일 것이고, 그 바닥에 왔을 때 우리는 투자를 고려해야 돼요. 분명히 그 시간은 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언제 상승하나 이 지표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바닥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사이클이 뭐 이런 사이클은 항상 존재해 왔죠. 뭐 평생을 우린 이 사이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언제 사야 돼요? 1, 2, 3에 사서 파는 거는요. 4, 5, 6에 팔아야겠죠. 뭐 대부분 다 반대로 하시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2, 3에 사서 4, 5에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만의 어떤 지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매스컴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휩쓸리고 있죠. 그래서 매스컴을 볼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매스컴 잘 믿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전혀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제 유가가 상승한대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의 증가가 돼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하락하는 징후래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얼마 전에 막 상승을 막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진짜 뭐 가계의 피해가 너무 크다. 경기가 나빠지겠다. 그러면 또 반대로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나빠지려는 신호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대요. 소비가 줄려는 신호래요. 상승할 때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하락할 때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냐는 거죠. 이런 건 너무 많아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대요. 수입 물가가 이제 상승해서 가계 부담이 커진대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래요. 환율이 하락한대요. 수출업계 비상이래요. 벌어도 버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버는 게 아니래요. 취업률 하락해서 가계도 부담이 된대요. 금리가 상승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팽창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열이 돼서 빅스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건 경기 하락 국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금리가 하락할 때 있었어요. 2008년도부터 2009년, 10년 있었죠. 97년도에도 뭐 있었고요. 98년도 이후부터 경기가 금리가 나빠지면 하락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금리를 하락시키는 거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무리 하락을 해도 하락세는 여전하대요. 워낙 이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요. 전세가가 상승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만 상승한다. 또 전세가 하락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가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하락 신호다. 매물가가 상승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품 발생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락하면 이건 영구적 위험하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물이 딱 반이 있는데 컵에 물이 왜 반밖에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이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저는 쫄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이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지켜보는 거랑 그냥 매스컴이 하는 말들을 보면서 쫄고 있는 거랑은 완벽하게 달라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죠. 절대 지켜볼 수는 있지만 쫄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지금의 타이밍이 점점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관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양새는 같아요. 지켜보는 거나 쫄고 있는 거나 모양새 같고요. 관망이나 보합이나 모양새는 같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보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관망이에요. 사람들 정말로 막 진짜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탈피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웃기웃하죠. 지금 부동산이 하락될 거라는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죠. 그리고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다 바텀의 신호를 읽고 싶은 건데 생각보다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그걸 제대로 못 읽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기웃기웃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의 소신을 가져야 돼요. 비가 오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팔면 되는 거고요. 해가 뜨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또 팔면 돼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심자는 사라질 수가 없고요. 항상 하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관심자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프로 가볼게요.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죠? 쫄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직시를 해서 이게 하락의 바텀이다라는 느낌이 오면, 바닥이라는 느낌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매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대. 난 이렇게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매입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 그럼 반대로 매도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들보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돈이 꾸준하게 나오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했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하락의 신호 때는 그 하락의 신호에 맞는 상품을 고를 줄 알아야 되고요. 상승의 신호 때는 상승에 맞는 또 거기에 우리의 경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한 아무것도 안 해도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갖기까지 우리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기까지 매일매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